괜히 맘대로 해도 되는 네 말이 조금 무리야 새기고 이제는 행동으로. 두 번째 정규를 만들기 전에 사운드적으로 선명한 색을 가진 뮤지션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뭔가 나를 떠올렸었을 때 연상되는 어떤 소리들과 이미지가 좀 더 구체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러브 앤 파이트를 만들게 됐습니다. 라비라는 친구의 이제 색을 만들려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 전에는 그냥 트랩 기반의 음악을 해왔다면은 계속 새로운 거를 연구하고 뭘 해야 될지 서로 고민을 엄청 많이 했었어요. 그동안에 여태까지 작업했던 어떤 앨범보다 가장 시간을 많이 들여서 만든 앨범이었어요. 이게 한 1년 반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 이 앨범만 만든 것 같은데, 그 라비에 대해서 사전 정보가 엄청 많았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었는데, 이제 앨범은 작업실에서 많이 들으면서 음악 얘기도 많이 나눴는데 열심히 만들고 막 설명을 막 하나하나 해주고 하는데 되게 똑똑하고 이성적이고 비전 있고 야망도 있고 되게 형 같다, 어른스럽다 라고 느낀 지점들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앨범 들었을 때 일단 제일 먼저 든 생각은 늘었다. 좀 다른 스타일을 자기의 것으로 좀 흡수하는 게 앨범을 다 듣고 나니까 느껴졌어요. 라비는 본인이 약간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그때 그 순간에 되게 집중을 잘 하는 것 같더라고요. 되게 빠르게 적응을 잘 하는 것 같아요. 한창 열심히 만들면서 한 6개월 정도쯤 됐었을 때쯤에 유스 형이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리얼한 펑크 사운드를 만들어 보자라는. 밴드 사운드로 하면 되겠다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서로 생각이 통했던 것 같아요. 끝에 이거다,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 고민을 했어요. 그럼 이것만 이렇게 하느냐 아니면 나머지 전에 작업해놨던 곡들은 어떻게 하냐. 그때 저희가 했던 말이, 그러면 이거 다 뒤집어 봐야 된다. 위너를 중심으로 다시 앨범 작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좀 오래 걸렸네요. 그런 만큼 스스로에 대한 좀 만족도는 있는 것 같아요. Nobody's like you like me 사랑하면 소리지 말고 당겨. Hey, nobody's like you like me 상처를 cheerleader. 건즈는 앨범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첫 번째 트랙부터 명확히 느껴졌으면 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맞서고 끝내 평화를 찾겠다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것들에 있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사력을 다해서 나아가고 싶다라는 의지가 투영된 곡입니다. I wanna be like virus No matter problem 짚고 나는 던져 나를 죽일 때 바라봐도 돼 감추지 마. 바이러스는 사실 이 앨범 만들 때 되게 초반에 만들었던 노래예요. 러브앤파이트의 파이트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되게 공격적이고 사랑하는 존재와 뭔가 엮였었을 때 되게 반이 되는 단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걸 또 바이러스가 표현하고 있어요. 바이러스라는 단어도 어떻게 보면 네거티브한 쪽에 속하는 단어일 수 있는데 러브 바이러스의 형태로 이제 제가 표현을 하고 싶었고요. 라비를 만났을 때 저랑 같이 하고 싶은 곡이 있다고 이제 들려줬었는데 느낌이 안 왔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친구 앨범을 쭉 듣고 거기서 이제 이 바이러스 곡이 나왔을 때 이 곡이 개 좋은데?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이렇게 돼가지고 같이 하게 됐었어요. 저스티스 형이랑 이미 작업을 한 후에 또 드럼을 바꿨어요. 다행히 너무 좋다고, 오히려 너무 좋아하시면서 내가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조금 더 뭐 더블링이랑 뭐 이런 거 좀 정리 좀 해보겠다 라고 해주셔서 더 기분이 좀 좋았죠. 제가 느끼기에는 라비 가사는 되게 은유적이라고 좀 느껴서 그 은유적인 상황들에서 좀 저는 좀 디테일하고 직설적인 것들로 나열을 한번 해보자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스티스 형이 함께 하면서 형이 채워준 그 벌스가 또 너무너무 저는 좋았고, 사실 그래서 이 곡 자체에 대한 애정도가 너무 높아졌었는데, 사실은 바이러스는 제가 끝까지 타이틀 후보로 내려놓지 않고 고민을 했던 곡이에요. 되게 너무너무 애정하는 곡입니다.
Mistake, you a winner. 날 세지 않아 사랑하니까. Baby, so my mistake, you a winner. 이 곡을 제가 작업하면서 제일 좋았던 건 애쉬 아일랜드라는 친구랑 같이 작업을 하게 된 게 저한테도 되게 의미가 있었는데 먼저 애쉬를 만나서 스튜디오에서 사실은 뭔가 같이 작업을 바로 하려고 하기보다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준비하고 있던 앨범을 그 당시에 들려줬었고 이 위너 듣고 애쉬가 자기 여기에 해보고 싶다. 위너가 좋은 것 같다. 애쉬도 그렇고 이 폴 블랑코도 그렇고 이 젊고 되게 지금 잘 해나가고 있는 이 어린 뮤지션 친구들이 저한테 되게 좋은 자극을 줬거든요. 되게 작업을 하는 것 자체가 자유로웠어요. 제가 배울 만한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Oh, love and fight and hate me again. I love it like a romance novel. Oh, love and fight and hate me again. 러브 에잇 파이트는 되게 거칠게 달려가는 곡인데 사랑을 하고 따뜻함을 표현해도 너였으면 좋겠고 격정적이고 뜨거워도 너였으면 좋겠고 냉소적이고 차가워도 그게 너였으면 좋겠고 미워하고 부딪히고 싸우고 흥분이 되더라도 그게 너였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비로소 어떤 대상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 사랑이란 단어 안에 hate과 fight이 다 존재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들었던 곡이에요. 바이러스는 계속 너랑 부딪혀서 한 조각이 되겠다 라고 해서 뭔가 전투 의지가 좀 드러난다라고 하면 위너는 아 그래 그렇게 부딪혔는데 내가 졌다. 내 사랑아 네가 다 이겨라. 근데 또 이게 반복되는 거죠. 러브 헤이트 파이트가 되면서 그래도 난 너여야 한다라는 어떤 뉘앙스가 풍겨지는 어떤 이 앨범의 서사가 가장 자연스러운 흐름까지가 의도한 순서이자 소리들이긴 합니다. 플라이 형이 또 도와줬는데 제가 플라이 형한테 이거 곡 보내고 형 이거 형이랑 같이 하고 싶은데 형 어떠냐 들어봐 달라. 그래도 형이 오케이 언제까지 하면 돼?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한 2주 뒤 뭐 편하게 한 달 안에 해줘도 되고 형 편한 대로 해요 그랬는데 이제 한 1시간 반인가 있다가 한번 들어봐 하고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형 왜 물어봤어요? 들어봤는데 그냥 꽂혀서 그냥 바로 집중해서 만드니까 그냥 금방 나왔다 라고 해서 너무 좋아서 작업이 마무리됐죠. 네. I never miss you. 다시 부정하려 했어도 Babe I love you. 아무리 내 What's My Problem은 이제 1번 트랙부터 4번 트랙까지에 대한 어떤 곡의 구성이나 사운드의 형태가 되게 좀 통일감이 있어요. 그래서 앨범 전체의 유기성을 생각했었을 때 이쯤에서 이제 살짝 꺾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팝 트랙으로 준비를 하게 되면서 앨범 전체 무드가 좀 더 힘이 많이 빠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뭐 락킹한 바이브가 있긴 하지만 반면에 뭔가 본인이 풀어내고자 하는 메시지들에서 그렇게 힘을 너무 빡 주는 게 아니라 좀 더 메시지 전달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5번 트랙 이후로 조금 풀렸으면 좋겠다. 흐름적으로도 편안하게 쭉 좋게 들을 수 있는 앨범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그런 친구입니다. Let me down slowly. Let me down slowly. Let me down slowly. Oh, let me down. Let Me Down Slowly는 이제 긴장감보다는 좀 편안하게 흘러갈 수 있는 곡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배치한 자리이고요. 나도 마음을 정리하고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시간을 나에게도 달라. 내가 예상할 수 있게 이 이별을 라는 내용의 곡입니다. 처음 들었을 때 일단 주제가 좀 마음에 들어서 써보기로 했고 그리고 이미 그냥 기타 루프가 좋아서 그 기타 루프를 좀 살리는 방향으로 그 메이킹을 했던 것 같아요. 자기야 그날로 가도 난널 잃었을 것 같아 스스로 배우질 못하니 그냥 변한다는 말로 너를 붙잡지는 않아 아니 그러지 못할 Blowing in the Rain은 되게 스스로도 많은 생각을 했던 곡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과 사랑과 소중한 것들을 잃곤 하잖아요.
잃어야만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결국 잃어버려야, 잊어버려야 느끼고 배우고 다쳐가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만든 곡입니다. Count to 1, 2, 3, relax. 서두르지 말고 relax, relax. 1, 2, 3도 이제 뭐 사랑의 다양한 형태 중에서 차분하면서도 원초적인 이야기들을 좀 다룬 곡이고요. 일단 기본 루프가 너무 좋아요. 기타 루프가 되게 감미로운 듯 하면서도 섹슈얼한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저도 작업을 이렇게 같이 해보게 됐고, 그리고 브릿지의 이제 시도가 이 곡을 훨씬 더 완성도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그 곡의 이제 주제나 이런 것들이 되게 로맨틱하더라고요. 라비가 저한테 왜 맡겼는지 알겠더라고요. 되게 R&B의 무드가 잘 느껴지는 그런 곡이고, 본인 특유의 야한 호흡 섞인 이성을 잘 드러내면서 이 곡이 한층 더 좀 섹슈얼해지지 않았나. Oh, buried alive, 내가 산채로 떠나 걔를 바라는 맘을 알아 내 상어. Oh, buried alive. 그러니까 캐논볼은 되게 제가 가사적으로는 이 모든 앨범에서 가장 애정하는 곡이에요.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만든 노래고, 세상이 내 죽음을 바라는 것 같았을 때, 벼랑 끝에 있는 것 같았을 때 저의 두려운 감정들을 좀 많이 담아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가 바라던 나의 죽음이 너에게 위로가 될까 아니면 다음 차례를 찾을까 라는 가사를 썼어요. 그래서 결국엔 내가 아니어도 어떠한 대상을 찾을 사람들이겠거니 라는 생각이 드니까 조금 낫더라고요. 네. 그런 감정들을 되게 자연스럽게 풀어낸 곡이라서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저한테 되게 소중한 곡입니다. 그 노랫말들이 되게 저한테 진심이었어서 캐논볼은 저도 두고두고 아낄 것 같은 곡이에요. 모난 화면 속에 내 영웅들이 살던 때 모래 속에 갇혀 애니는 이제 싱글로 먼저 공개를 했는데, 사실은 이 앨범 전체가 뭐 펑크나 이런 밴드 사운드, 락적인 요소가 되게 많이 들어있는 앨범이잖아요. 한창 이런 사운드들 계속 이 정규 만들면서 만들다가 이런 사운드를 먼저 싱글로 드러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게임 같은 데서나 만화에서 들었을 법한 그런 펑크한 사운드를 표현하려고 만든 곡이었고, 그게 리듬도 좀 특이하고 제 주변에서 음악하는 친구들한테는 쉽게 들어볼 수 있는 곡은 아니어서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런 사운드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 어렸을 때 생각이 실제로 나서 중이병적인 감성에 가득 차서 세상을 다 뒤집고 내가 뭐 약간 해적왕이 되고 싶었던 그런 느낌 때를 되살려서 생각하면서 만든 그런 곡입니다. 워리어는 이 앨범에서 사실은 되게 좀 상징적인 역할이에요. 이 앨범을 만들면서 제가 겪은 어떤 감정과 생각들이 가장 마무리적인 부분에서 정돈되어 있는 곡이거든요. 곡 자체는 사실은 공연할 때 이제 팬들이랑 정말 뛰어놀고 같이 떼창하고 즐길 수 있는 곡을 만들고 싶어서 되게 벅차오르는 엔딩곡이었으면 좋겠어서 사운드적으로 만들었는데, 만들면서 든 생각은 이 곡은 무조건 앨범 마지막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러브앤파이트의 어떤 문을 닫는, 한 문을 닫으면서 다음 문을 열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곡입니다. 이번 앨범을 작업하면서는 재밌다, 좋다라는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를 좀 만난 것 같아요. 이제 내가 뭘 해야 될지 더 구체적으로 알 것 같고, 내가 누군지 좀 더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라비라는 아티스트가 한 1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인이 뭘 해야 되는지, 본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데 10년이나 걸렸다라는 말이 누군가에게는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지만 저 스스로는 되게 그래서 뜻깊고 의미가 있는 앨범이고, 이제 내가 나로서 음악을 할 때는 뭘 해야 될지 알겠다
라는 확신이 들게 해준 앨범입니다. 그래서 좀 소중하고 새로운 시작인 앨범인 것 같아요. 그 전과는 다른 또 다른 새로운 시작. 초심자의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열정이 사실 자극이 많이 되기도 하고 뭐랄까요, 열정 덩어리? 약간 그러니까 확실히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기획자로서 좀 제 결과물들에 관여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포함해서 이걸 좀 모르지 않을까? 그 방향성에 대한 비전을 행동으로 옮겨서 달성해내는 것도 저스티스 입장에서는 되게 배우고 싶은 지점이 많은 그런 아티스트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앨범으로서 제가 앞으로 해나갈 음악의 길을 찾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1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저를 알 것 같습니다. 저를 좀 만나게 해준 소중한 앨범이에요.